코로나19로 인해 기침도 함부로 하기 어려운 시국인데요. 마스크 일상화로 인해 타인으로부터의 감기 바이러스 전파 감염 우려보다는 체내 면역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자기 면역력을 올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기와 면역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헬로 건강상식 채널이 커질 수 있도록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챙겨주세요. 면역력은 특정 세균,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으로 몸의 방어 능력입니다. 면역력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 질환을 예방하는 중요 요인이죠. 면역체계는 폐렴, 간염, 감기, 알레르기 등을 막는데요. 예상외로 감기는 잠자고 있을 때에 걸리기 쉽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목이 아프거나 열이 나는 것 같은 나른함이 동반되는데 이것을 감기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쉬운 것이지요. 왜 수면 중에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까요? 수면 중에는 면역 기능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마크로파지 등의 면역세포도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고 침의 분비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나 목구멍의 점막이 마르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는데요. 침의 분비가 많은 낮 시간 동안에는 점막의 방어력이 강해 입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를 삼키고 위산에 의해 죽어버리므로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죠. 그러나 수면 중에는 건조한 점막에 바이러스가 달라붙어 증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공기 중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적정 습도가 떨어지게 되면 체내 수분의 증발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이 원활하게 생성되지 않아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중 중요한 적정 습도는 실내 온도마다 다르지만 평균 봄, 가을 같은 환절기에는 50에서 60%, 여름철에는 40%, 겨울철에는 70%의 적정 습도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수면 중에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낮에 가습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수면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습도가 낮고 공기가 건조해 있으면 감기 바이러스도 건조해져서 가벼워집니다. 공중에 부유해서 코나 입에 들어가기 쉬워지는 것인데요. 습도를 50% 이상으로 유지하면 바이러스의 95%는 활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면 뇌쉬는 호흡에 들어있는 수분에 의해서 구강 내의 습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보습하기 쉬운 거즈용 마스크를 권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아나운서나 가수, 성우 등 목 건강에 유의하는 직업군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잠자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수면 중에 얼굴 주변의 습도를 50% 이상 유지하는 미니 가습기가 판매되고 있죠. 더러워진 침구를 사용하고 있으면 수면 중에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체내의 면역세포가 진드기나 먼지 등의 대응에 쫓겨서 감기 바이러스까지 케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침구 속 진드기와 먼지 제거에는 햇빛에 말리는 것보단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리면 잠을 자서 고치는 것이 제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잠자는 것이 감기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한데요. 수면의 질과 적당한 수면 시간이 신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중요한데요. 너무 길게 많이 자면 많은 경우 중도각성이나 얕은 수면이 증가하여 수면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면과 면역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잠을 잘 때 면역 호르몬들이 분비되는데요. 이 면역 호르몬들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치명적인 독소를 제거하고 노화된 세포를 재생시켜주며 직접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체계가 무너지기 쉽죠. 실제로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대장선 종발병률이 무려 50%나 높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왜 면역력이 감소되면 장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흔히 장을 일컬어 건강의 근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은 인체 면역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데 인체 면역세포의 약 60%가 장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
흡수, 배설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신의 해독 및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내장기관이므로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몸속의 유해균이 증가하고 유산균이 줄어들게 되어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수치는 낮아지고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짠 음식, 달고 짠 음식의 복합어인데요. 과도한 소금과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금과 설탕은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데요. 독일본 대학면역학 연구소는 동물 실험을 통해 과도한 소금 섭취가 면역 시스템의 중요 부분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음을 처음으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금뿐 아니라 설탕 또한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면역 세포 능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WHO는 하루 섭취 설탕이 25g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권장했습니다. 식이섬유 부족은 면역력에 중요한 장 건강을 약화시키는데요. 뉴욕 비만 연구센터에 의하면 식단에서 식이섬유 비율이 적고 포화지방이 높을수록 숙면이 방해가 되었지만 식이섬유의 섭취는 숙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음과 카페인 역시 숙면을 방해하며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커피와 홍차, 녹차 등의 차는 최소 취침 6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수면과 함께 면역력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철 과일로 즐길 수 있는 체리는 면역력에 중요한 숙면을 도와줍니다. 체리에는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잠을 부르는 과일로도 불리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에 좋은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자몽 등 감귤류 식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뿌리 채소 중에는 당근과 고구마가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 베타카로틴은 당근, 고구마 등 붉은 뿌리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은 백혈구를 생성해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입, 소화기, 호흡기 등의 세포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근 100g에 든 비타민 A는 하루 권장량의 93%에 해당할 정도로 풍부해서 당근은 베타카로틴의 보고라 불립니다. 또한 노란 고구마도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건강한 오일에 볶아서 요리하면 영양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철 식재료에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도 면역력 향상에 좋습니다. 향신료 중에는 항산화, 살균, 항염증 기능이 있는 향신료들이 많은데요. 특히 로즈마리, 오레가노와 같은 허브는 백혈구 세포 활동을 증가시키는 면역 자극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 또한 면역력 강화에 손꼽히는 식품으로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허브와 마늘을 요리에 사용하면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소금의 과도한 사용도 줄일 수 있고 조직의 손상이나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면역력을 높여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이러스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건조한 겨울철, 알맞은 습도 조절과 자기 면역 관리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재채기 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 코로나 시국에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자발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려요.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